건축가가 궁금해. 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오스카 니마이어 곡선으로 춤추는 브라질의 시인. 오늘도 생쥐 가족은 건축 탐험을 떠났어요. 이번에 도착한 도시는 바로 브라질리아. 와, 여긴 뭐든지 둥글고 둥글고 또 둥글어. 오빠 생쥐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엄마, 저기 있는 하얀 건물들 봐요. 마치 UFO 같아요. 엄마 생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저 건물들은 모두 오스카 니마이어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한 거야. 곡선을 사랑한 사람, 오스카 니마이어. 곡선을 사랑했다고요? 그래, 그는 곡선이야말로 인생이라고 믿었어. 자연의 곡선, 여성의 곡선, 산의 곡선, 강의 곡선. 그 모든 게 건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건물이 네모나지 않고 이렇게 물결처럼 생겼군요. 정확해, 아가야. 니마이어는 직선보다 곡선이 인간에게 더 자연스럽고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어. 딸 생쥐가 건물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이거 춤추는 것 같아요. 엄마 생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렇단다. 니마이어의 건물은 춤을 추고 노래하고 하늘과 이야기를 해. 그럼 저기 둥근 그릇 같은 건물은 뭐예요? 오빠 생쥐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쳤어요. 엄마, 저기 있는 그릇 두 개 뭐예요? 엄마 생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건 바로 브라질 국립국회 의사당이란다. 오른쪽에 엎어진 그릇은 상원의 사당, 왼쪽에 엎지 않은 그릇은 하원의 사당이지. 그릇 모양이 건물이라고요? 그래. 하지만 그냥 그릇이 아니야. 니마이어는 민주주의의 두 날개를 그릇 형태로 상징했지. 균형과 대화를 의미한단다. 왜 하나는 없고 하나는 뒤집었을까요? 좋은 질문이야. 하나는 열림을, 하나는 닫힘을 상징해. 하원의 사당은 대중과 더 가깝고 개방적인 성격이라 이가 열린 모양. 상원의 사당은 신중하고 안정된 논의의 공간이라 덮인 형태로 만들었단다. 딸 생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릇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정확해. 그리고 그 사이에 뾰족한 탑이 하나 서 있지. 네, 쌍둥이 탑처럼요. 그건 의회 사무국의 쌍둥이 타워야. 의사당의 행정 기능과 정치의 중심을 상징하지. 그럼 낮은 부분은 뭐예요? 거긴 입법부 의원들이 일하고 회의하는 실제 공간이야. 지하 회의실도 연결되어 있어. 건물이 말로 정치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맞아. 니마이어는 건축을 말 없는 언어라 생각했어. 형태가 뜻을 품고 공간이 이념을 말한다고 믿었지. 근데 왜 이렇게 새하얘요? 그건 투명성을 상징해. 정치는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거야. 와, 진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건물을 만들었어요? 니마이어는 항상 건축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었단다. 그래서 이 의사당은 단순한 정부 건물이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의 상징이야. 엄마, 그럼 저기 가서 회의하면 다들 더 착해질까요? 하하, 그건 사람들에게 달렸겠지만 니마이어는 적어도 그렇게 되길 바라며 이 건물을 지었단다. 그리고 이 의사당은 1960년에 완공되었어. 딱 그 해 브라질의 수도가 리우에서 브라질리아로 옮겨졌지. 새로운 도시, 새로운 이상, 새로운 정치.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 건물이 그 중심이었단다. 이 모든 걸 하나의 건축으로 담다니 진짜 마법 같아요. 니마이어는 곡선을 쓰면서도 논리적이지 않은 건 싫어했어.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설계했지. 그래서 이 의사당은 눈에도 아름답고 마음에도 남는 거야. 유네스코 본부 건물. 파리의 거리를 걷던 생쥐 가족이 멈춰 섰어요. 아빠, 저기 있는 이상한 삼각형 건물은 뭐예요? 아빠 생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건 유네스코 본부야. 지식과 문화, 교육,
과학을 통해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기구지. 그럼 건물 안에서 평화회의 같은 걸 해요? 맞아. 그리고 이 건물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하나의 건축적 선언이기도 해. 딸 생쥐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근데 건물이 평범한 모양이 아니에요. 마치 부메랑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야. 니마이어는 이 본관 건물을 Y자형 혹은 부메랑형으로 설계했어. 이건 단지 멋을 위한 게 아니란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물론이지. 이 Y자형 구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형, 다양성, 소통을 상징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펼쳐지는 팔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생각이 하나의 중심에서 만나도록 구성한 거야. 그 중심이 바로 유네스코. 맞아. 그리고 재미있는 건 이 건물 설계는 오스카 니마이어 혼자 한 게 아니란다. 르 코르비지에와 피에르 루이지 네르비도 함께 했지. 그 유명한 코르비지에랑요? 그렇단다. 하지만 처음엔 의견 충돌도 많았어. 세 명 모두 천재라서요? 하하, 그렇지. 니마이어는 자연과 조화된 곡선, 코르비지에는 기능 중심의 직선, 네르비는 구조공학의 정밀성을 중시했지. 결국엔 타협했어요? 타협이라기보다는 조화를 이뤘다고 해야겠지.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야. 정면에서 보면 높고 곱게 솟아있지만 측면에서 보면 부드럽게 휘어져 있지. 진짜네.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건물의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투명성을 상징하지. 조직의 개방성과 신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란다. 안에는 전 세계의 예술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대요. 그래. 유네스코는 예술을 통해 문화 간의 이해를 촉진하고자 했지. 그래서 이 건물 내부엔 피카소, 미로, 칼더 같은 예술가들의 작품도 있어. 우와, 건물 하나가 세계의 여행 같아요. 그리고 이 건물은 단지 아름다운 외관뿐 아니라 구조적으로도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단다. 네르비가 계산한 철골 구조 덕분에 벽이 거의 필요 없게 되었어. 덕분에 내부는 개방적이고 밝지. 빛이 넘쳐 흘러요. 마치 진실처럼요. 정말 시적인 표현이구나. 니마이어는 건축을 통해 사람들이 평화를 꿈꾸기를 바랐어. 이 건물은 바로 세계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야. 그럼 이 건물 안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네요? 그걸 바라며 지은 거란다. 물론 현실은 다르지만 건축은 언제나 희망의 형태를 가질 수 있어야 하니까. 몽로즈 문화회관. 몽로즈 문화회관 같은 중요한 건물도 디자인했어. 그래도 결국 브라질로 돌아갔죠? 그럼 1985년 민주화 이후 그는 돌아왔고 브라질리아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했단다. 그가 디자인한 니테로이 현대미술관은 돌아온 니마이어의 대표작 중 하나야. 하늘이 잔잔히 흐린 어느 날, 생쥐 가족은 파리 남쪽 외곽 조용한 동네 몽로즈를 걷고 있었어요. 여기 공원 근처에 무슨 우주선 같은 건물이 있어요. 아빠 생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 말이지? 그건 몽로즈 문화회관이야. 오스카 니마이어가 프랑스 망명중에 설계한 아주 중요한 문화공간이지. 망명 중이요? 그래. 니마이어는 브라질에서 군사 정권에 반대하다가 프랑스로 망명했거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건축을 멈추지 않았어. 그럼 이 건물도 브라질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해. 이 건물은 외국 땅에 지은 니마이어의 건축적 고향 같은 곳이야. 아빠, 근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어요. 건물이 마치 물방울이 바닥에 툭 떨어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니마이어의 스타일이지. 그는 언제나 자연에서 영감을 받았어. 브라질의 강, 여성의 몸, 구름, 곡선. 이 건물도 그런 부드러운 곡선으로 지어졌지. 그럼 직선은 거의 안 썼어요? 니마이어는 이렇게 말했단다. 나는 직선을 싫어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에는 직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곡선을 사랑한다. 건물에 창문이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좋은 질문이야. 이 문화회관은 원형 공연장,
회의실, 갤러리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외벽엔 창을 최소화해서 내부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지. 그러면서도 천장과 구조의 틈으로 자연광이 부드럽게 들어오게 설계했단다. 어떻게 보면 숨겨진 빛이네요.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빛이 쏟아진다기보단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 그건 마치 사색과 감상의 공간이란 뜻이야. 딸 생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여기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해요? 맞아.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사랑방이야. 그리고 니마이어는 여길 단순한 건물이 아닌 민주주의의 상징, 열린 문화의 장으로 생각했지. 그런데요, 이 건물이 왜 프랑스에 있는 거예요? 브라질에도 못 지었어요? 니마이어는 군사 독재 정권 때문에 브라질에서 활동할 수 없었어. 하지만 프랑스 예술가들과 지식인들이 그를 환영했고, 특히 좌파 성향의 지역들이 그를 초대했지. 몽루즈도 그런 도시였단다. 그래서 그는 이 도시를 위해 가장 브라질적인 복선과 공간감을 선물했어. 내국 땅에 남긴 사랑의 흔적이네요. 정말 멋진 표현이구나. 니마이어는 프랑스에서만 2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설계했고, 몽루즈 문화회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인간적인 규모와 정서적인 깊이를 지닌 작품이야. 건물 하나에 이렇게 많은 사연이 담겨 있을 줄 몰랐어요. 건축은 늘 무언가를 말하고 있어. 말없이, 그러나 아주 또렷하게. 브라질리아 대성당. 푸른 하늘 아래 눈부신 햇살이 내려쬐는 브라질리아. 생쥐 가족은 중앙 광장을 걷다가 멈춰 섰어요. 엄마, 저기 하늘로 솟구치는 뾰족한 손가락들 같아요. 저건 뭐예요? 딸 생쥐가 두 손을 모으며 말했어요. 저게 바로 브라질리아 대성당 오스칸 니마이어의 걸작이란다. 이건 성당이에요? 교회처럼 안 생겼는데요? 그렇지. 이 성당은 전통적인 교회와 완전히 달라. 엄마 생쥐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니마이어는 이 성당을 하늘을 향한 기도로 설계했단다. 16개의 곡선 기둥이 모여서 원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기둥 하나하나가 사람의 손을 형상화하고 있어. 하늘을 향해 손을 모은 모습. 딸 생쥐는 고개를 들어 그 하얗고 가벼운 구조를 바라보았어요. 안에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들어가려면 조금 특별한 길을 지나야 해. 아빠 생쥐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지하 통로로 내려갔어요. 우와, 지하로 들어가면 갑자기 천장이 확 트이네요. 맞아. 땅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지. 이건 니마이어가 만든 사색의 길이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지. 성당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 천장이 머리 위에 펼쳐졌어요. 하늘색, 초록색, 흰색의 유리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내부를 비추었어요. 천사가 떠다녀요. 아들 생쥐가 손을 뻗었어요. 실제로 천장 아래에는 공중에 매달린 세 개의 천사 조형물이 떠 있었어요. 공기 속에 걸린 듯한 느낌. 정말로 하늘과 가까운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곳은 단순한 종교 공간이 아니야. 아빠 생쥐가 조용히 말했어요. 니마이어는 무신론자였지만 인간의 신념과 희망, 평화를 믿었어. 그래서 이 성당을 설계하면서 신에 대한 경배보다는 하늘과 빛, 사람의 존엄을 표현하고자 했지. 종교를 떠났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간이에요. 딸 생쥐는 말없이 손을 모았어요. 그때 엄마 생쥐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성당은 1970년에 완공됐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니마이어는 이 도시 전체를 설계하고 있었단다. 브라질리아는 그냥 수도가 아니라 이상주의적 도시의 실험이었어. 그럼 이 대성당도 이상을 담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려는 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다시 희망을 들고 나아가려는 인간의 모습을 담았지. 그런데 아빠, 저 뾰족한 곡선 기둥은 무슨 구조로 만든 거예요? 넘어질 것 같아요. 훌륭한 질문이야. 저건 프리텐션 콘크리트 구조라고 해서 단단하게 당겨진 철근이 콘크리트 속에 들어있어.
그래서 뾰족하고 가늘어 보여도 아주 강하고 튼튼하지. 니마이어는 기술도 예술로 바꿔버리는 사람이었구나. 딸 생쥐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맞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게 만드는 건축을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도 그 아래에서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지. 펜상 수도원. 푸르른 호숫가, 물결이 잔잔하게 넘실대는 브라질 벨루오리존치의 팜플리아 지역. 생쥐 가족은 조용한 산책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기 봐. 산처럼 부드럽게 휘어진 지붕의 건물이 있어요. 아들 생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아, 저거. 건물이 아니라 하나의 조각 같네요. 딸 생쥐도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저건 바로 펜상 수도원 오스칸 이마이어가 1943년에 설계한 첫 대표작이야. 아빠 생쥐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때 이마이어는 겨우 35살이었단다. 그런데도 이런 독창적인 곡선 건물을 만들었지. 아니, 그때만 해도 다들 똑같은 네모난 집만 지었을 텐데. 맞아. 당시 브라질에는 직선과 모던함이 주류였고 종교 건축은 더더욱 엄격했어. 하지만 이마이어는 곡선으로 시내 공간을 만들었지. 곡선이 신의 공간이라고요? 딸 생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그래, 니마이어는 이렇게 말했단다. 우주의 곡선, 여성의 곡선, 산과 강의 곡선. 나는 곡선을 사랑한다. 그리고 그 곡선을 통해 신을 향한 친근하고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지. 생쥐 가족은 조용히 그 푸른 지붕 아래로 다가갔어요. 파란 타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기 벽화에 동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건 누구 그림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엄마 생쥐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건 브라질의 유명한 예술가 캔디도 포르티나리가 그린 거야. 성 프란치스코가 늑대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담겨 있지. 늑대한테 설교요? 성 프란치스코는 동물과도 소통할 줄 아는 평화의 성인이었단다. 니마이어는 이 수도원을 그를 위한 공간으로 헌정하고 싶어 했지. 그럼 이 건물은 종교와 자연, 인간과 예술이 다 섞여 있는 거네요. 딸 생쥐가 말했어요. 정확해. 더 대단한 건 이 건물이 처음엔 너무 파격적이어서 공식적인 성당으로 인정받지 못했었다는 점이야. 브라질 가톨릭 교회는 이 디자인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무려 16년 동안 미사가 금지됐었지. 그럼 사람들이 여길 싫어했어요? 처음엔 그랬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이 건물이 전통을 부수면서도 더 깊은 영혼과 감성을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 결국 이 수도원은 지금 브라질 현대 건축의 시작을 알린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지. 니마이어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만의 곡선을 지켰네요. 아들 생쥐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이 작은 곡선 성당은 훗날 브라질리아 대성당, 유네스코 본부, UN 캠퍼스 등으로 이어지는 이마이어의 곡선 건축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단다. 그 순간 호수 위로 물안개가 스며들고 하늘 위로 새 한 마리가 곡선을 그리며 날아올랐어요. 그 장면은 마치 오스칸 이마이어의 곡선 철학이 공간을 넘어 하늘로 이어지는 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니마이어는 언제까지 일했어요? 놀라지 마. 그는 104세까지 살면서 100세 넘어서도 작업을 계속했단다. 100살 넘은 건축가라니.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연필을 놓지 않았어. 삶은 잠시이고 예술은 영원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 그의 마지막 작품 중 하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 있는 오스칸 이마이어 재단 건물이야. 건축가의 건축이 아니라 삶이 곧 예술이었군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곡선의 시인이라고 불러. 단지 건물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건축으로 인간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낸 시인. 니마이어의 건축을 보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 그게 바로 그의 목적이었지. 세상은 추하지만 우리는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 오스칸 이마이어.